반갑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1 국어 창비 6-2단원 상황과 대상에 맞는 표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2단원은 문법 요소를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어떤 문법 요소가 실현되었고 그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그것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먼저 볼게요. 첫 번째로 교과서 본문을 바탕으로 문법 요소에 관해 묻는 문제. 사실 6-2단원은 교과서에 제시된 이론을 공부하는 것 이외에 문제를 반드시 다뤄봐야 하는 단원이에요. 여기 이론에 관한 설명만 봐서는 내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실하게 알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최대한 많이 다뤄봐서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교과서 외의 예문을 보기에 제시하고 문법 요소를 묻는 문제. 역시나 이 단원의 출제 유형 베스트는 거의 동일해요. 다만 시험에 출제되는 교과서 예문이나 교과서 외 예문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원은 반드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한다는 것 염두에 두십시오.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일단 이론을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겠죠? 이론에 대한 암기가 필수로 깔려 있어야 문제를 풀 때 그 문제에서 나오는 새로운 요소들이 흡수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시되는 문법 요소가 무엇인지 문법 요소를 실현하는 각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 요소는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입니다. 그 중에 필수로 공부하셔야 될 거는 피동 표현에 딸려 나오는 사동 표현이에요. 아마 학교에서 따로 프린트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사동 표현을 공부하셨을 거예요. 기타 부정 표현을 추가로 공부하는 학교도 있으니까 부정 표현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문법 요소는 높임 표현입니다. 높임 표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지요.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그리고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표현법이고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 그리고 상대 높임법은 대화하는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법이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상대 높임법은 비단 상대를 높이는 표현뿐만이 아니라 낮추는 표현 역시 상대 높임법이라고 일컫는다는 점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체 높임법에 관한 설명이 먼저 나오죠. 가에서 말하는 이는 서술어가 표현하는 동작의 주체인 옆집 아주머니를 높이기 위해 이 가가 밑에 그림에 있지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고구마를 주셨어 라는 예문입니다. 여기서는 옆집 아주머니가 바로 문장의 주어지요. 그 주어인 옆집 아주머니를 높이기 위해 조사 깨서가 사용되었고 주었어가 아니라 주셨어, 주시었어죠.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했어요. 주체 높임법에는 직접 주체 높임이 있고 간접 주체 높임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은 직접 주체 높임이겠죠? 그런데 간접 주체 높임이 뭐냐면 문장에 높이려는 대상이 드러나는데 그 대상의 신체 일부분, 소유물 혹은 생각, 이것들이 같이 드러나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간접 높임법의 예문이지요. 교장 선생님은 높임의 대상인데 말씀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는 없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말이 계시겠습니다 라는 특수 어휘가 아니라 시를 사용해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거예요. 이런 간접 주체 높임법, 이것도 매년 문제에 빠짐없이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예문이 나오죠. 객체 높임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문입니다. 방금 선생님께 과제물을 제출했어. 선생님에게도 아니고 선생님한테도 아니죠. 그랬더니 학생은 나에게도 제출한다고 말해주지. 이건 객체 높임법이 쓰이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상대 높임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문도 나와요. 선생님, 내일 뵙겠습니다. 대화 상황에서 상대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종현아 내일 봐. 대화 상대인 친구를 낮추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나에서 말하는 이는 서술의 동작이 비치는 대상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에게 대신에 깨를 사용했지요. 객체 높임법의 실현 방법 중에 조사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조사 사용 이외에도 특수 어휘로도 실현될 수 있어요. 특수 어휘는 높임을 나타내기 위해 따로 만든 특수한 어휘죠. 들이다, 모시다, 뵙다, 주무시다, 여쭙다, 뵙다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객체를 높이는 것이 객체 높임법. 조사로 실현되기도 하고 특수어휘로 실현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상대 높임법이 있지요. 상대 높임법은 말하는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 여기서 내일 뵙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아주 높임법이자 하십시오체이자 격식체이죠. 그리고 내일 봐 라고 얘기했죠. 두루 낮춤이자 해체이자 비격식체입니다. 이 상대 높임법은 표로 제시된 걸 보는 게 편하거든요. 여기 상대 높임법. 상대 높임법은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뉘죠. 격식체에 4가지, 비격식체에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주 높임,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아주 낮춤, 두루 높임, 두루 낮춤. 이런 용어나 옆에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헤라체, 해요체, 해체 모두 선지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선생님께 드리는 말에 선생님 내일 뵙겠습니다. 이 말은 아주 높임의 하십시오체에 해당했고요. 종현아 내일 봐 라고 하는 건 두루 낮춤의 해체이죠. 다시 원래대로 올라갈게요. 격식체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비격식체는 격식을 덜 차려도 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높임 표현 봤는데 높임 표현은 주체나 객체나 상대나 따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각 문장의 어떤 부분에 실현이 되는지, 실현 방법은 어떠한지 확실히 파악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시간 표현이에요. 시간 표현이 2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시제고요. 하나는 동작상입니다. 일단 시제 볼게요.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죠. 사건시와 발화시가 나와 있는데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의 선후 관계를 파악해서 과거 시제인지 현재 시제인지 미래 시제인지 파악합니다. 발화시 기준이에요. 시제 표현에서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실현하는 문법 요소를 반드시 파악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 문법 요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출제되는 문제가 많거든요. 자, 그럼 과거 시제 먼저 볼게요. 과거 시제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사건이 이미 이전에 앞서서 일어나 있는 겁니다. 과거 시제는
선, 어말, 어미로는 at, ot이나 더나 at, 엇으로 실현돼요. 방금 언급한 문법 요소가 뭐였죠? 선, 어말, 어미예요. 그리고 관형, 사형, 어미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관형, 사형, 어미는 은 혹은 던으로 실현됩니다. 바람이 많이 분 하루, 관형, 사형, 어미는 뒤에 있는 체언을 꾸미게 되죠. 그리고 바람이 불어 시원했던 하루, 그 다음 현재 시제는 선, 어말, 어미, 니은이나 는을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먹다가 아니라 먹는다, 가다가 아니라 간다 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현재 시제는 관형, 사형, 어미로도 실현이 됩니다. 관형, 사형, 어미로는 동사일 때는 니은이 사용되고 형용사일 때는 관형, 사형, 어미, 니은이 사용돼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동사, 가장 쉬운 먹다를 들어볼게요. 관형, 사형, 어미니까 뒤에 꾸며야 할 체언을 I로 설정할게요. 형용사, 예쁘다를 한번 적어보고요. 역시 관형, 사형, 어미니까 꾸며야 할 체언 I 써볼게요. 자, 현재 시제를 실현해 봅시다. 관형, 사형, 어미 무엇을? 니은을 넣는다고 했지요? 먹는 아이. 현재 시제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관형, 사형, 어미 예쁜 아이. 니은을 사용해서 현재 시제가 실현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장 안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각 문법 요소가 무엇인지 물어요. 여기서 는을 제시하고 선, 어말, 어미라는 식으로 틀린 선지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때 는은 선, 어말, 어미가 아니라 관형, 사형, 어미인 거죠.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반드시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 미래 시제. 미래 시제는 비교적 간단한데 미래 시제는 일단 선, 어말, 어미, get으로 실현됩니다. 이 get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미래 시제 이외의 여러 쓰임새를 보이기도 하죠.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고 가능성, 추측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 어말, 어미 이외에도 시간 부사어, 즉 어제, 지금, 내일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 그리고 관형, 사형, 어미, 리을로 활용됩니다. 아까 먹다와 아이를 활용해 봤죠. 먹는 아이는 현재 시제였지만 먹을 아이는 미래 시제입니다. 이렇게 시제 표현 같이 공부해 봤고요. 시간 표현에는 시제 표현 이외에도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상이 있지요. 자, 동작상은 동작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끝났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시간 표현입니다. 만약에 진행되고 있다면 진행상이고 동작이 완전히 끝났다면 완료상인데 이 동작상 중에서 진행상과 완료상을 구분하는 문제도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진행상을 실현하는 방법, 완료상을 실현하는 방법 두 가지는 반드시 외우고 있으셔야 합니다. 본문에 이 실현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영준이가 의자에 앉고 있다. 진행상이겠죠? 영준이가 의자에 앉아 있다. 완료상입니다. 그 중에서 무엇하고 있다는 진행상으로도 완료상으로도 해석이 되죠. 축구화를 신고 있다는 신는 중이라는 의미도 있고 신는 행동을 완료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담화, 상황이나 맥락을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피동 표현이에요. 피동 표현은 능동 표현과 같이 대응이 되지요. 동작을 자신의 힘으로 하는 건 능동,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행동을 당하는 것은 피동이에요. 이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는 문제, 그리고 이런 바꾼 문장을 통해서 그 문법 요소를 확인하는 문제는 매년 출제가 됩니다.
각 문법 요소가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그 중에 피동 표현은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능동문에서 피동문으로 바뀔 때 각 문장 요소가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파악하셔야 돼요.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었고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었고 이런 것들이 1, 2, 3, 4, 5번 선지 안에 각각 다 출제가 되거든요. 지혜가 주어가 지혜에게 부사어로 바뀌었고요. 모기를 목적어가 모기가 주어로 바뀌었고 능동사가 피동사로 바뀌었어요. 특히 이 서술어에는 접사가 포함되죠. 잡았다가 아니라 잡히었다. 여기서 피동접사 히가 사용되었어요. 이렇게 피동전미사에는 이, 히, 리, 기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피동 표현만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지만 언제나 문제에는 사동 표현도 같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동 표현 잠깐 보도록 합시다. 능동 표현에는 피동, 주동 표현에는 사동 이렇게 서로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피동이 당하는 것이었다면 사동은 시키는 것이죠. 그럼 시키지 않고 직접 하는 것이 주동이겠죠? 아까 피동문으로 바꾸는 방법, 피동접사에는 이, 히, 리, 기가 있었는데 사동접사에는 이, 히, 리, 기 외에도 3가지가 더 있죠. 우, 구, 추입니다. 우, 구, 추가 붙었다면 그다지 어려울 게 없겠는데 이, 히, 리, 기가 사용되었다면 둘 중에 어떤 것인지 피동인지 사동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문장의 의미를 보고 파악하는 것이 먼저겠지만 하나의 팁은 사동문은 반드시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시는 게 좋아요. 다시 피동 표현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피동 표현은 접사를 사용한 파생적 피동도 있지만 뭐뭐 되어지다, 뭐뭐 하게 되다 이런 통사적 피동도 있습니다. 피동 표현은 말하는 이가 행동을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고 싶을 때, 동작의 주체를 모를 때, 혹은 밝히고 싶지 않거나 밝힐 필요가 없을 때 쓰입니다. 그리고 피동 표현은 잘못 쓰이기도 하지요. 이중 표현이 쓰이기도 해요. 연구 계획이 확정되어졌다. 뭐뭐하게 되다라는 피동 표현과 어지다라는 표현이 같이 쓰였죠. 이렇게 이중으로 쓰이지 않아도 의미 파악이 가능하다면 둘 중에 하나를 떼야 하는 거죠. 이중 표현의 예로 믿겨지지 않아도 들 수 있겠죠. 믿기다의 기도 쓰였고 뭐뭐 되어지다도 쓰였죠. 둘 중에 하나를 떼도 말이 된다면 떼는 게 좋아요. 어지다를 떼보면 믿기지 않아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이중피동은 적절하지 않은 문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용 표현도 있어요. 인용 표현은 말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옮겨 전하는 방법. 직접 인용이 있고 간접 인용이 있지요. 밑에 찬영이는 나에게 네가 꿈을 이룰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자, 이렇게 직접 인용은 큰 따옴표를 활용하지요. 간접 인용은 찬영이는 나에게 내가 꿈을 이룰 것 같다고 말했다. 직접 인용은 조사라고, 간접 인용은 조사고가 활용되고요. 이렇게 큰 따옴표를 없애는 과정에서 대명사도 적절히 고쳐야 합니다. 간접 인용의 실현 방법, 종결 어미도 바꾸어야 하고 조사도 바꾸어야 하고 대명사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시간 부사어도 적절히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문법 요소 같이 공부해 봤는데 우리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6번 한번 풀어볼 거예요. 시간 표현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시간 표현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16번 답 찾아보세요. 자, 같이 봅시다. 1번. 기역과 미음을 통해 기역, 미음. 형용사와 달리 동사에 니은이 오면 현재 시제를 나타냄을 알 수 있군. 자, 그럼 기역과 미음에 실현된 형용사와 동사를 먼저 확인해 봅시다. 기역에 맞다 형용사 있고 눈부시다 형용사 있죠. 눈부십니다에는 특별한 시제 표현이 쓰이지 않았어요. 형용사에는 이렇게 특별한 시제 표현이 쓰이지 않았을 때 현재 시제라고 판단하지요. 그리고 여기서는 맑은 하늘, 하늘을 꾸미네요. 그런데 맞다에 은이 붙었어요. 여기서 현재 시제를 실현하는 요소 두 가지가 나왔네요. 그리고 미음 볼게요. 여기서의 동사 형용사는 여기 먹다가 있네요. 동사죠. 먹다에 니은이 붙어서 현재 시제를 실현하고 있네요. 선, 어말, 어미, 니은, 관형, 사형, 어미, 은, 그리고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현재 시제를 실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형용사와 달리 동사에 은이 오면 현재 시제를 나타냄을 알 수 있군. 동사에는 관형, 사형, 어미, 은이 온 것이 아니라 선, 어말, 어미, 니은이 왔지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니은과 시옷을 통해 시간 부사어로 시간 표현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겠군. 자, 니은에 시간 부사어 있으니까 내일이라는 말이 있고요. 시옷에 시간 부사어 있으니까 작년이라는 말이 있네요. 둘 다 시간 부사어를 통해서 시간 표현을 나타냈으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나머지 선지 마저 볼게요. 3번. 니은과 이응을 통해 니은 그리고 이응. 겟과 을은 미래 시제를 나타냄을 알 수 있군. 니은부터 봅시다. 내일 집으로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고요. 내일이면 너도 여기를 떠나야 한다는 걸 잊지 마라. 여기에서는 관형, 사형, 어미, 을이 사용되지 않았죠. 그리고 잊지 마라 라고 명령문을 쓴 걸로 봐서 이것은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3번도 틀린 선지. 4번. 디귿과 비읍을 통해 뭐뭐하고 있다는 완료상을 나타내나 서술어에 따라 진행상을 나타내기도 함을 알 수 있군. 무엇하고 있다는 완료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진행상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공부했었죠. 그 예로 동생이 축구화를 신고 있다. 이것은 진행상일 수도 있고 완료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많은 학생들이 책을 읽고 있다. 이 읽고 있다는 완료상이 아니라 진행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디귿과 비읍을 통해 완료상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틀렸죠. 4번도 틀린 선지. 5번. 리을과 시옷을 통해 과거 시제를 표현할 때는 의미에 상관없이 앗이나 더를 쓸 수 있음을 알 수 있군. 리을 보면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더라, 더를 사용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의미에 상관없이 이것들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더 이것은 주어가 1인칭일 때는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시옷 물고기가 많았었어 이거 과거 시제인데 엇과 같은 표현은 현재랑 비교해서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시간을 표현해요. 그래서 의미에 상관없이 이것들을 쓸 수 있다라는 표현은 틀렸죠. 그래서 방금 풀어본 16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 표현은 그 문법 요소까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럼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옆에 있었던 17번 한번 풀어볼게요. 문장 표현이 가장 올바른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찾아보세요. 자, 같이 볼까요? 1번 물을 유리잔에 가득 채웠다. 오류 보이십니까? 오류가 없죠. 정답은 1번이에요. 그럼 우리 틀린 표현 한번 찾아봅시다. 2번 내가 친구 한 명 소개시켜 줄게. 이것은 틀린 문장으로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소개시켜 줄게.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 쓰였어요. 소개시키다 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서 소개해 줄게로 고쳐야 되겠죠? 3번 학교 측의 배려가 요구되어집니다. 뭐뭐 되다가 있고요. 뭐뭐 되어지다도 있어요. 무슨 표현이죠? 이중 표현이죠. 그래서 이 중에 주로 어지다를 탈락시키는 게 편해요. 학교 측의 배려가 요구됩니다로 고치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됩니다. 4번 내일이 시험이라니 믿겨지지 않는다. 이것은 아까 영상 공부하면서 예문으로 봤던 거죠. 믿다에 믿기도 쓰였고 뭐뭐 되어지다도 쓰였어요. 그래서 어지다를 탈락시키고 믿기지 않는다라고 고치는 게 맞죠. 5번 고기를 구웠더니 옷에 냄새가 배었다. 이 배었다는 배이었다가 쓰였죠. 옷에 냄새가 배다라는 말에는 이미 옷에 냄새가 스며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굳이 추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고치면 배였다가 아니라 배었다. 이 전미사 이를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1번이에요. 그럼 다른 문제 볼까요? 자, 27번. 위 글을 토대로 보기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자, 1번. 가는 대응되는 피동문이 없는 문장이고 나는 대응되는 사동문이 없는 문장이다. 대응되는 피동문이나 사동문이 없는 문장도 있거든요. 자, 그럼 그 문장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을 합시다. 그들은 해방의 맛을 보았다. 그럼 이걸 바꾸면 해방의 맛이 그들에게 보였다. 이상하지요? 이것은 대응되는 피동문이 없는 문장이에요. 나, 친구는 추위를 많이 탔다. 이것을 한번 바꿔보면 친구에게 추위를 태웠다. 이상하지요? 이것도 대응되는 사동문이 없는 문장이에요. 1번은 맞는 선지. 2번 다는 대응되는 주동문이 없는 문장이고 라는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문장이군. 이것도 한번 볼까요? 다에는 숨을 돌리다, 라에는 말이 잘 안 먹히다. 이것을 각각 주동, 능동으로 바꾸면 숨이 돌다, 말을 먹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숨을 돌다, 말을 먹다 라는 표현이 어색하지요. 그래서 다라 역시 대응되는 주동문이나 능동문이 없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 3번 다와 사는 각각 동일한 의미의 장형 사동문과 장형 피동문으로 바꿀 수 없군. 장형, 길다는 뜻이죠. 장형 사동문은 무엇하게 하다. 장형 피동문은 뭐뭐하게 되다. 이런 것을 사용하는 장형 사동문, 장형 피동문이에요. 자, 그럼 다 한참 뒤에야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돌릴 수, 이것을 장형 사동문으로 바꾸면 돌게 할 수 있었다로 바뀌죠. 아기가 뛰어가서 아빠의 팔에 매달게 되었다. 이렇게 장형 사동문과 장형 피동문으로 바꿀 수는 있는데 원래의 문장과 동일한 의미지는 않죠. 그래서 바꿀 수 없군 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요. 3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4번
많은 바와 달리 일반적인 사동문의 의미적 정의에 맞지 않는 문장이군. 그는 꽃병에 물을 가득 채웠다. 그라는 사동주가 꽃병이라는 피사동주에 물을 채웠어요. 바, 나는 동생을 문 뒤로 숨게 했다. 나라는 사동주가 동생이라는 피사동주를 숨게 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바와 달리가 아니라 마, 바 모두 일반적인 사동문의 의미적 정의에 맞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럼 5번 마저 볼게요. 사는 아와 달리 일반적인 피동문의 의미적 정의에 맞지 않는 문장이군. 아의 능동주는 여기서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피동주는 일이죠. 일이 잔뜩 밀렸다. 사에서는 능동주인 아기밖에 보이지 않아요. 피동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피동문의 의미적 정의에 맞지 않는 문장이죠. 그래서 27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6-2 단원 같이 공부해 봤어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항이 아주 많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원은 문법적인 개념을 암기한 후에 반드시 문제를 많이 다뤄보셔야 해요. 이렇게 기호를 활용한 문제가 많아서 많이 다뤄보지 못했는데 문제를 통해서 많이 연습하시길 바랄게요. 이 단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